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 정분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2부, 3부, 4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의미를 반추해보는, 그리고 이제 행간의 의미가 뭔지, 또 이건 또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부, 3부, 4부까지 다 올라갈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간을 보는 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예시를 들어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하려다가 문득 이제 앞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보다가 여기 이제 일부 사회 방역 분야부터인데, 이걸 하려고 쓱 하다가 여기 옆에 이제 기사가 하나, 화장실 성폭행 인정 안 한 법원이라는 기사가 있길래 이걸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구나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이 기사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 기사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폭행인데도 인정을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직관력,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갖는, 또 하나의 상황을,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보시죠. 쭉 읽어드리고 설명을 사이사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화장실 성폭행 인정 안 한 법원, 협소한 구조 단정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건 만남 한 여성 성폭행 시도에 쭉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채팅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여성을 조건 만남 이후 강제로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은 아니다 라고 봤다는 거죠. 강제적 성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해 여성은 약속된 조건 만남 이후, 여기서 조건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걸 말합니다. 보통 돈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는데 뭐 한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성매매죠. 성매매인데 이게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채팅 어플 사이트 등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보통 여자분들도 대부분 다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꽤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반인이 없고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피해 여성은 약속된 조건 만남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위력적 폭행이 있었다는 단정을 하기 힘들다는 점도 무죄 이유가 됐다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어떤 이 사건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야 이건 좀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내용을 보시면, 사건 자체는 이제 2018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 등을 갖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부평. 그렇죠. 아마 대형 건물일 것 같습니다. A씨는 남자 화장실 변기 있는 칸에 들어가서 유사 성관계를 마친 후에, 뭐 유사 성관계니까 직접 행위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뭐 그런 거. B씨를 힘으로 제압을 해서 다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A씨가 남자고 B씨가 여성인데 다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 그 여성인 B씨의 주장인 겁니다. A씨가 저렇게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후 A씨는 B씨에게 조건 만남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 약속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손을 씻고 오겠다고 하며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건은 201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자, 그러면 네, 일단 또 밑에 내용까지 마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의 범행인 강간 혐의에 대해 B씨는 당시 A씨가 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은 벽 쪽에 있고 남자가 문 쪽에서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죠. B씨는 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실제로 때리진 않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맞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반면 A씨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채팅 앱을 통해서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여성인 B씨는 먹버했잖아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먹버는 이제 그 성관계를 한 후에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적인 표현인데요. 소위 말해서 먹고 버렸잖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연락을 다시 했는데 B씨가 나한테 사기쳤잖아, 안 만날 거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이런 대화 내용도 있고, 재판부는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인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을 했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나 중요한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는 진술 태도 및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당황하면 말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 심적 부담이 상당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임한 태도를 볼 때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법정에서 자꾸 말을 바꾸고 뭐 강제로 어쩌 이랬다. 그냥 당황한, 그러니까 그 가해자 쪽의 변호사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돈 받고 하기로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이어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판사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강간 혐의 관련 유형력의 정도를 봐도 남자 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은 아주 협소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구조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당했다기보다는 성관계가 끝나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었거나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야 좀 돈 좀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관계를 더 했는데, 이 가해자가 돈을 안 주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소한 게 아니냐, 이 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디테일 내용을 보면 일단 2018년 10월 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여성인 B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2010 직후에 이렇게 대화도 했잖아요. 채팅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자 뭐 어쨌잖아, 대화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성에 대해서, 남성이 여기 이제 성매매, 이거 조건 만남도 성매매니까 이런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이제 이날 만나서 B씨를 만나서 성매매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2019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걸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상황을 제가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A씨와 B씨는 만납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돈은 30만 원 주겠다, 20만 원,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어디 모텔에 들어가긴 못하니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유사성행위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유사성행위가 끝났습니다. 근데 야,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돈 더 줄게. 이래서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유사성행위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합의하에 관계였다고 하니까 관계를 가진 것도 같아요. 일단 관계를 가졌다고 했을 때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좀 씻고 오겠다고 나간 다음에 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여성인 B씨는 황당하죠. 야, 이 새끼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한 행위도 어차피 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2019년에 벌금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냐? 제가 보기에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남성에게 벌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여성은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쭉 하다가 2019년도 초반쯤에 아마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겁니다. 경찰이 이런 거 함정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구매자로 위장해가지고 여성들을 잡습니다. 함정 수사해요. 그래서 이 여성을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보통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성 한 명에게 벌금을 매겨봤자 여성 한 명 처벌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판매자. 근데 이런 그 단속에 있어서 묘미는 뭐냐면 그 지금까지 너를 거쳐갔던 그 많은 인연들에 대해서 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응? 누구누구가 너하고 성매매를 했냐, 그 남자들 쭉 불면 우리가 너 저기 그 벌금 싸게 해줄게, 아니면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벌금 안 나오게 해줄게, 불기소로 처리해줄게, 수사 협조했으니까. 이래서 지금까지 얘를 만났던 남자 손님들을 쫙 터는 겁니다. 아마 이제 뭐 만났으면 통화 내역이 있거나 문자 내역이 있거나 기록이 있거나 할 텐데, 보통 그런 경우에 근데 이런 이제 여성들도 이 직업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불라고 형사들이 불라고 그러면 다 안 불어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그 돈 안 주고 도망간 애들,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붑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날 누구랑 했는데 걔가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에 이 사람이 이 A씨가 경찰에 불려왔겠죠. 성매매 하셨다면서요? 불려와서 이제 조사받고 벌금 200만원까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2019년에 벌금 200만원 받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A씨가 B씨에게 아마 협박을 했을 겁니다. 야, 씨, 너 말이야, 나를 불어? 이래가지고 너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막 툴툴거렸겠죠. 그래서 B씨가 무섭잖아요. 나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 B씨가 무서우니까 새끼 가만히 있어봐, 나 이제 나를 협박을 해? 이래가지고 경찰에 다시, 그때 사실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커져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A씨는 너무 억울하니까, 물론 하등 동정할 이유가 없는 인간인데 뭐 그래도 지는 억울하니까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마 재판이 쭉 진행되면서 이 B씨는 처음에는 괘씸하니까 A씨한테 혼 좀 내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저쪽 변호사가 막 날카롭게 물으니까 아마 중간에는 거의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고소했구나.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고소 태클을 타게 되면 이제 1심이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항소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이 A씨는, 성매매를 한 A씨는 고등법원에까지 가야 됩니다. 변호사 다시 구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얘가? 이 B씨를 이 자기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B씨를 너 무고죄로 내가 맞고소할 거다, 이러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게 팩트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뭐 A씨든 B씨든 사실 동정할 필요가 없는 청춘들입니다.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 이러면 안 되죠.
물론 외로우니까, 그래, 아무리 위법이고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이지만, 외롭다면, 그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약속한 건 지켜야죠. 옛날에 이해창 씨가 그랬습니다. 지킬 것을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호 1번 이해창. 빠순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창 씨가. 그분도 사실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 B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도 약속 안 지키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런 걸 보통 하게 되면 상도덕상, 물론 도덕이라는 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도 이상 자기가 다른 걸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으면 이전의 고객들의 비밀은 보호해 주는 게 그 직업적인 윤리거든요. 여기도 직업 윤리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매춘 여성의 직업 윤리가 과연 뭐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전 고객들은. 그런데 다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벌금 200까지 받았어요. 아마 약속한 조건 만남의 약속 금액은 많아봤자 30만 원일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벌금 200을 받았는데 이것도 여기 이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강간으로, 성폭행으로,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해가지고 A씨의 인생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봤자 프레데터 대 에이리언이니까 전 양쪽 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직관력, 통찰력은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딱 보시고 이 글자 그대로만 읽고 이건 근데 이 글자,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간접 경험이나 또 사회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화장실에, 그 남자 화장실에 변기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앞에서 남자가 위협을 하고 있으면 소리 못 지르고 반항 못 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풍부한 간접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간접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언론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